미래연구소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를 맡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의 숨겨진 의미를 찾고 가공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숫자로 다시 보여주는 그런 걸 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 소프트웨어인 K사나 N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어떤 통계,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같이 동시에 하는 이런 직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바디를 한 번 측정해서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체성분 결과를 알려주는데 이제 한 번 측정하고 두 번 측정하고 세 번 측정하고 계속 누적해서 측정하면 내 안에 변화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변화량 안에서 이 사람이 변화가 인류 분포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어떤 질환에 관련이 있는지 그런 이제 인바디와 다양한 의료 정보와 이렇게 연결하면서 어떤 지표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는 길게 아예 의료기기를 처음부터 만들겠다 하면 한 4에서 5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만들어진 의료기기 안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나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보통 1년 단위인데 전체 프로세스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획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수식이나 어떤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기존에 있는 선행 과학자들은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선행 연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 획득 기관과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모으면서 이걸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처리해야지 다음에 분석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처리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완전히 받아주면 그때부터 이제 탐색과 분석을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것을 못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 계속 이제 그 과정을 다시 먼저 돌아가서 한번 또 어떤 가공 처리를 바꿔보고 다시 탐색하고 분석하고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발견되면은 그때 이제 얘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우선 논문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기술 문서를 배포해서 그 프로젝트가 종결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제일 많은 분야가 이제 그 산업공학과랑 통계학과인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주변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의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데이터 분석 쪽을 이제 공부한 친구들을 봤을 때는 자기 배경 지식에 관련된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만약에 기본으로 자기가 배경 지식을 갖고 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학하고 이제 코딩은 따로 추가적으로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공부해서 아예 그 해당 분야로 데이터 분석으로 가는 케이스가 좀 많았습니다. 어, 2020년부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은 이제 적당히 모인 이런 100개, 200개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개의 빅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해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이 이제 따로 2020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는 우선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부생은 뽑는 기업은 아직까지 제가 입사할 때랑 또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른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거의 다 석박사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자기 연구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방법론을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데 학부생 때는 어떤 기본적인 배경 지식만 배우다 보니까 그 과정이 없어서 바로 실무에 이제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회사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야를 마지막에 정할 때는 막상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는 이제 금융사로 가는 거고 배경 지식이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물학을 전공해서 DNA 유전자를 공부한 친구는 이제 진단 키트나 아니면 바이오 기업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게 되고 저같이 이제 물리학이나 의공학을 한 친구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에 가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 지식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같이 일해봤을 때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프로그래밍 할 수 없으면은 이건 아예 업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통계나 수학적인 지식을 그래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 막론하고 수학하고 프로그래밍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는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막상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90% 정확도로 어떤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기는 한 달, 두 달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제 90%에서 95% 올리는데 1년이 걸리고, 만약에 95%에서 98%, 99%까지 가려면 3년, 4년 동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작은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는 직무라 생각하는 게, 어떤 정해진 일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내가 예상한 대로 이제 내 알고리즘이 예측을 잘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게 됐을 때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시간이 존재해서 그게 안 풀린다면 굉장히 단점으로 있을 것 같고, 어떤 내가 생각했던 뭐 한 5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걸려가지고 예측이 된다면 되게 의미 있는 직무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학생들을 많이 이제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때랑 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수능이라든가 어떤 시험을 잘 보려고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중에 더 재밌게 쓸 수 있어서 공부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수학이 그냥 단순히 이제 시험 목적으로 보지 말고, 도대체 이 수학자랑 과학자랑은 어떤 이유로 이 수식을 만들려고 고민을 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좀 고민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재밌는 직무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